자, 안녕하세요, 빛나노라입니다. 오늘은요 이 본넷을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은 예전부터 이거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 본넷을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촬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공간도 조금 많이 넓어져가지고 본넷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듀얼 폴리셔, 제가 싱글을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죠. 사실은 저는 싱글을 사용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두 번밖에 사용 안 해봤어요. 뭐 무선 그 싱글 폴리셔는 사용을 해봤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듀얼 폴리셔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듀얼 폴리셔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듀얼 폴리셔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볍게 우리 싱글이랑 듀얼이랑 이 두 개의 폴리셔에 대해서 차이점을 진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구글, 아니면 뭐 각종 뭐 강택기 회사 홈페이지, 혹은 뭐 아니면 루페스 아카데미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 그런 데 가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싱글은요 제자리에서 도는 게 싱글입니다. 싱글의 가장 큰 장점은 커팅력이 상당하고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리에서만 돌기 때문에 헤드 수월 혹은 열 관리를 조금 못하는 하시는 분이 한다면은 오히려 도장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클리어 코트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듀얼은 얘도 돌지만 얘도 같이 돌아요. 이것도 같이 도는 회전 방식입니다. 뭐 랜덤 오비탈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글보다는 상대적으로 커팅력이 다소 낮지만, 그래서 작업 속도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요즘은 이 듀얼 폴리셔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기술력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각종 약재들 원스텝도 있고 뭐 아무튼 컴파운드가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듀얼 폴리셔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기 차 쇼카 나갈 거 아니잖아요. 무슨 프로샵 열 거 아니잖아요. 일반 오너들은 자기 차에 수월이나 기스나 뭐 그런 각종 결함을 제거하고 면을 띄워줘서 내 차의 광도를 올려주는 것, 그거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듀얼 폴리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듀얼 폴리셔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루페스 21mm, 그러니까 6인치 마크 3입니다. 제가 폴리셔를 잡은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에서 한 4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마크 1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마크 1 21mm를 처음 쓰다가 이제 최근에 마크 3로 이제 넘어왔는데, 제가 루페스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빅풋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빅풋 시스템. 물론 루페스 말고도 미러키나 뭐 마키타 정말 다양한 좋은 뭐 EXQ도 있고 좋은 광택기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 루페스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빅풋 시스템 때문에. 저도 솔직히 엄청나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뭐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빅풋 시스템은 다른 폴리셔 시스템보다 조금 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서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딱 상세 페이지에 딱 보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그 루페스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크 3까지 지금 쓰게 됐어요. 그다음에 패드는요, 양모 패드랑 그다음에 폼 패드, 피니싱 패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양모 패드는 딱 두 개예요. 세 가지 정도 있네요. 자, 짧은 단모 양모는요, 원래 PM1000, 안 보이나? PM1000. 이 PM1000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통상에서 구입을 하고요. 요거로 거의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루페스 콜스 패드를 알게 됐어요. 이 루페스 콜스 패드. 근데 요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뭐 더 많이 느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루페스 콜스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PM1000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모 패드는요, 디바텍 것도 사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프로통상에서 장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건 이제 다시 구매를 해야 돼서 없는데, 뭐 프로통상 것도 사용을 하고, 최근에 네 루페스 콜스를 알게 되면서 이 루페스 옐로우 패드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는 요것도 네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써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피니싱 패드는 폼이랑 마이크로라이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니싱 폼 패드는 디바텍 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라이버는 프로통상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패드는 요 정도로 네 저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 컴파운드는요, 자, 제가 여기다 소분을 해놨는데, 어딨지? 네, 여기 있다. 자, TAC 시스템의 리피니쉬 울트라, 지금 바뀌기 전 버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 물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맨제르나를 다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전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하나 있는데 마스터피스예요. 이스큐 마스터피스 요건데, 단점이 먼지가 정말 많이 납니다. 먼지가 정말 많이 나서 잘 안 쓰는데 정말 일반 입문자들이 쓰기엔 정말 좋아요, 마스터피스. 네. 뭐 요정도. 그리고 우리 컴파운드 거를 닦아내거나 털어낼 때 사용하는 IPA 그리고 물 요정도를 네 가지고 있고, 뭐 컴파운드 기온 코츠 것도 가지고 있어요. 맨제르나 피니싱도 있고, 그다음에 기온 코츠 컴파운드, 그다음에 폴리시, 그다음에 프라이머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약재랑 패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 제도색을 했을 때, 혹은 뭐 차량에 따라서, 페인트에 따라서 조금씩 조합을 달리 해가면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드가 많은 건데, 입문자분들은 처음에 자기 차로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많은 패드가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듀얼 폴리셔 그리고 약재는 원스텝을 사용할게요. 원스텝 말고도 뭐 투스텝, 뭐 쓰리스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입문자 혹은 일반 오너 입장에서는요, 원스텝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스텝만 써요.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 피니싱만 추가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진짜 원스텝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쇼카 나갈 것도 아니고 프로샵 차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차 혹은 내 친구 차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대회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차에 스월, 기스, 뭐 각종 결함 이런 것만 제거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듀얼 폴리셔랑 원스텝만 사용을 할 겁니다. 양모 패드를, 혹은 뭐 가지고 계신 뭐 일반 스펀지 패드를 여기에 붙여주시는데, 정 가운데에 붙이셔야 돼요. 정 가운데에 붙이지 않으면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지금 살짝 틀어졌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마킹을 해놨잖아요. 마킹을 해놓는 이유는 얘가 똑바로 잘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이따가 한번 뭐 제대로 도는 게 어떤 거고 안 도는 건 어떤 모습인지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는 테스트 판넬이라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오너분들의 차량은 폴리싱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전철의 과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클레잉이에요. 자, 클레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그냥 칠판이 어차피 있으니까 칠판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있으니까 써먹어야죠. 자, 우리 도장면에는 오염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염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도장면 안에 파고든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파고든 이런 오염물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시를 하게 되면 이 오염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도장면을 살짝 박히거나 혹은 일반 오염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그런 오염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염물을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폴리싱을 바로 한다면은, 폴리싱 약재가 이런 오염물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이 되고 오염물이 패드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패드 수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 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판넬이기 때문에 워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할 건데, 일반 오너분들이 사용 폴리싱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가능하다면 클레잉을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재를 여기다 짤 거예요. 약재를 짤 건데 약재를 많이 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여기다 그리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약재를 묻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가능하다면은 우리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깨끗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퍼뜨려줘요. 이렇게 퍼뜨려줘요. 이걸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약재가 이 패드에 떡지게 됩니다. 떡지면요 패드 수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은 물 있죠, 물을 한두 번만 뿌리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재를 묻히고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작업 범위는요 많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한 요 정도, 한 30, 40, 그 정도, 요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선은 어깨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책상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에 1단으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돌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만 약재를 퍼뜨려 줍니다. 자, 약재를 이렇게 잘 퍼뜨려 줘요. 그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초보자분들은 1단에서 2단만 작업하셔도 충분합니다. 3단 이렇게 올리실 필요 없고, 나중에 적응하셨을 때 단수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쪽 카메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수평이 맞아야 되고, 오른손은 그냥 가볍게 쥐고만 있고, 그다음에 왼손도 가볍게 이렇게 쥐고만 있어요. 힘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쥐기만 합니다. 누를 필요가 없어요.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그다음에 폴리싱은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돌려볼게요. 자, 지금 한 번 돌렸어요. 딱 한 번 돌렸는데 지금 벌써 수월이 많이 잡혔습니다. 물론 아직 수월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카메라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상단이랑 하단이랑 비교했을 때 벌써 많이 잡혔어요. 자, 이렇게 벌써 많이 잡혔죠. 자, 요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일반 오너 입장에서는 듀얼 폴리셔만 써도 충분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못하겠다, 좀 초보라고 생각하시면은 물 한 번만 뿌리세요. 물 한 번만 뿌려서 열을 조금 조절하기 쉽게. 자, 2단으로 할게요. 2단으로.
자, 이제는 정말 굵은 기스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잡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테스트 판넬이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자 보실까요? 자, 여기는 정말 굵은 기스 빼고는 거의 다 잡혔어요. 자, 위를 한번 볼까요? 네, 원래 이랬습니다. 이랬던 도장면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듀얼 폴리싱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정말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아시면 되는데, 그 주의사항은 이제 아까 이제 프라이밍 하는 거, 그런 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똑같이 약재를 이렇게 짜주고, 자, 이번엔 어디에 해볼까요? 자, 이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이쪽이에요. 목표 범위는 많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았어요. 자, 1단으로 약재를 먼저 퍼뜨릴게요. 자, 약재를 퍼뜨렸습니다. 이제 2단, 뭐 좀 더 자신있게 해보고 싶으시면 3단, 그런 식으로 약재를 태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약재가 점점 이제 면이 올라올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는데, 너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옮겨가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첫 번째만 딱 돌려봤는데, 자, 아직도 깊은 수월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번 더 하면 돼요. 추가적으로 지금 약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다섯 번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어로 한 번만 털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에어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우리 에어를 선을 끌어와가지고 다른 차가 없는, 진짜 그냥 아무도 없는 구석탱이나 혹은 뭐 안전한 곳, 그런 데에 가셔서 폴리셔를 6단으로 해주신 다음에 에어선을 끌고 와서 에어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폴리셔를 작동을 시키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죠? 돌면서 에어를 이렇게 싸서 먼지를 털어주는 겁니다. 잘 안 털리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탈지제 혹은 IPA를 여기 한번 몇 번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 에어로 털어내면은 잘 털립니다. 중요한 거, 이 컴파운드 가루, 그 다음에 IPA를 뿌렸을 때 이 물이 다른 차 혹은 다른 사람한테 튈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구석탱이나 혹은 안전한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굴곡, 그 다음에 이쪽 페인트 끝부분, 이런 곳, 여기를 이제 페인트런이라고 부르는데, 캐릭터 라인이랑 페인트런,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수평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굴곡진 부분, 페인트런, 이런 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쪽 캐릭터 라인이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이쪽 면이 여기 톡 튀어나온 이 굴곡진 이 부분밖에 안 닿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만 열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칠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끝으로, 반대쪽에서 이렇게 끝으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페인트런 끝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페인트런은 끝부분, 페인트런은 이 양모 패드가 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캐릭터 라인도 끝부분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가 원래 유리 쪽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살짝만 들어주세요.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캐릭터 라인 때문에. 그러면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킹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마킹점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갈 때는요, 대부분 수평이 맞지 않을 때 마킹점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자, 마킹점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잘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킹점이 이렇게 잘 보이죠? 이번에는 마킹점이 잘 안 돌아갈 때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은 살짝 이렇게 눕혔습니다. 눕히면은 네, 수평이 맞지 않아서 마킹점이 잘 안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위에 약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자, 옆으로 살짝 눕히게 되니까 이쪽은 네, 약재가 닿는데 이쪽은 도장면이 닿는데 이쪽은 닿지 않으니까 여기서 컴파운드 가루가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보다 위쪽에 컴파운드 가루가 더 많게 되죠. 마킹점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듀얼 폴리싱을 하는 이유, 그리고 듀얼 폴리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완전 초보자분들이 이 작업은 솔직히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링에 조금 관심이 많거나 혹은 어느 정도 손에 익으신 분들이 도전해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의사항. 네, 캐릭터 라인은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라. 그리고 페인트런 끝부분은 네, 너무 많이 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라. 마지막 세 번째, 마킹점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네, 수평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저는 처음에 저희 집에다가 저희 어머니 집에다가 네, 휀다를 사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정말 자신감 있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기 차로 하는 경우에는 나는 내 차 뭐 칠 한번 까져도 한번 재도색하지 뭐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만 합니다. 웬만하면 칠 안 까져요. 안 까지는데 레이나 모닝 혹은 뭐 아반떼나 이렇게 조금 저렴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이 조금 얇아요. 도장면이 얇은 차량 같은 경우는 칠이 정말 쉽게 까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시다 보면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실 거예요. 어쨌든 칠 까져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자신감, 만약에 그게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판넬을 하나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공간이 협소해서 못하겠다 하시면은 이 수도권 계신 분들은 날 잡고 오셔서 본넷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냥 어차피 저 이거 테스트 리뷰용 판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칠을 까지든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전 이거 어차피 나중에 칠 다 까먹어 볼 거예요. 칠 어떻게 하면 까지는지도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넷을 테스트 판넬을 하나 구하시던지, 안 되면은 여기서 직접 마음껏 사용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작업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그 테스트 판넬 써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하는 거 마지막에 엔딩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